2002년 8월 경상북도 구미시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뜨거웠고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던 그런 계절이었죠. 그런 무더운 여름날 오후 한 명의 대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문헌정보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수정 씨, 당시 20세였던 그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학생이었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종 미스터리 파일, 풀리지 않는 의문,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해 여름방학, 수정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미시립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 정리와 사서, 보조 업무를 맡아 성실하게 일하던 그녀였죠. 도서관 직원들과 이용자들 모두 그녀를 밝고 착한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8월 15일 목요일 광복절이었던 그날도 수정 씨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쳤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도서관을 나선 그녀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내일 봐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온 수정 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구미시청 앞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던 익숙한 경로였죠. 오후 2시 10분경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수정 씨가 남긴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정 씨는 오후 2시 15분경 구미시청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 때문인지 정류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녀는 그늘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 그녀의 행적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6일 금요일 아침 수정 씨의 어머니 박미영 씨는 딸이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외박을 하더라도 반드시 미리 연락을 하던 딸이었기에 이상함을 느꼈죠. 수정이는 어려서부터 밤늦게 나가는 일이 없었어요. 친구들과 놀더라도 저녁 9시 전에는 꼭 집에 들어왔거든요. 어머니의 말입니다. 처음엔 혹시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수정 씨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진 가족들은 오전 10시경 구미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초기의 대학생 나이면 친구들과 놀러 갔을 수도 있다며 단순 가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우리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항변했죠. 수색 작업이 시작됐지만 초기 대응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48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실종 사건에서 처음 72시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8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구미시청 앞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주변 상가와 건물의 CCTV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가 많지 않았고 화질도 선명하지 않아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정류장 근처에서 일하는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목격자 조사도 실시됐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날 오후에 젊은 여학생이 정류장에 있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월 20일 지역신문에 구미 대학생 실종, 단순 가출인가, 사건 사고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KBS 대구방송 총국과 MBC 경북에서도 이 소식을 짧게 보도했습니다. 수정 씨의 가족들은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거리에서 나눠주며 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시 저희 딸을 보신 분 계신가요? 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철민 씨는 딸이 착한 아이라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며 혹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해서 따라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수정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은행 계좌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실종 일주일이 지난 8월 22일 사건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수정 씨가 일하던 도서관의 동료 직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김소희 씨의 증언입니다. 실종되기 며칠 전이었어요. 8월 12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수정 언니가 도서관 앞에서 낯선 남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어요. 더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자 소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2명이었는데 30대 정도로 보였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다른 한 명은 보통 키에 살짝 통통한 편이었어요. 둘 다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이 수정 언니한테 뭔가 제안하는 것 같았어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이 들렸거든요. 수정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사양하는 것 같았고요. 이 증언은 수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범행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죠. 경찰은 즉시 도서관 주변 상가들을 다시 조사하며 이 두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른 목격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 주변의 CCTV에도 해당 인물들이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CCTV의 화질과 각도의 한계 때문이었죠. 그런데 8월 25일 더욱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정 씨의 절친한 친구인 대학 동기 정민아 씨가 경찰서를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수정이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다고요. 처음엔 신경과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나 씨의 증언에 따르면 수정 씨는 실종되기 약 일주일 전부터 집에 갈 때나 도서관에 올 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뒤돌아보면 급하게 다른 곳을 보거나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런데 8월 28일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정 씨의 아버지에게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오후 3시 20분경 집에 있던 아버지 이철민 씨에게 낡은 공중전화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남자 목소리가 들렸지만 명확한 말은 하지 않고 잠시 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고 몇 번 불렀지만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았고 숨소리와 주변 소음만 들렸다고 해요. 통화 시간은 약 15초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전화번호를 역추적한 결과 발신지는 구미 외곽의 산업단지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였습니다. 경찰이 급히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전화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시점상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혹시 범인이 걸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수정 씨는 실종되기 며칠 전부터 누군가의 스토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도서관에서 수상한 남자들의 접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종 후 가족에게 의문의 전화까지 걸려온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범행의 일부일까요? 2002년 9월에 접어들면서 수정 씨의 실종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목격자들의 기억도 흐릿해졌고 새로운 단서도 나오지 않았죠. 10월에 들어서면서 수정 씨 사건에 대한 관심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자 경찰도 다른 사건들에 집중하게 됐고 언론의 보도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정 씨의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박미영 씨는
매주 실종 현장인 구미시청 앞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 딸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딸이 혹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가서 기다려요. 만약 수정이가 기억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익숙한 장소에서 저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이철민 씨도 주말마다 주변 산과 강을 뒤지며 딸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다친 채로 어딘가에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2003년이 되고 200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수정 씨에 대한 어떤 소식도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정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습니다. 도서관 동료들은 졸업하고 취업했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시간이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지금도 수정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머니, 박미영 씨는 여전히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연락을 했을 텐데 연락이 없는 걸 보면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기다릴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구미시청 앞 버스 정류장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20년 전 그날 오후처럼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일상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날의 비밀은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 수정 씨에게 접근했을까요? 그 수상한 남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의문의 전화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수정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002년 8월 15일 오후 2시 15분 구미시청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이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건 함께 추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 미스터리 파일과 함께 다음 사건도 추적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